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 날 고전소설 첫 강의를 아마 또 보시고 공부를 좀 해보셨을 거고, 앞으로 4주가 아니고 이제 한 주 지났고, 오늘 그 두 번째 고전소설 강의가 아마 올라올 거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그러니까 이게 주차가 정확히 갔는데, 이번 주 올라오고 다음 주에 아마 정확하진 않은데요. 왜냐면 국교론 수업이 끝납니다. 우리 다 끝나가기 때문에 8주를 다 우리가 7주인가요? 그 수업이기 때문에 수금으로 아마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주에 두 번 강의를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 일정은 조금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날 두 번째 그 고전 소설 강의 올라올 거라는 거 오늘 수업 끝나고 와서 잘 들으시고 미리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또 이제 고전 소설로 들어갔는데 또 한 주 동안 어떤 또 성장이나 또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영님 또 좀 말씀해 보실까요? 저는 이번 주에 그 유튜브가 올려주신 강의뿐만 아니라 출 문제를 조금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출제된 문제들을 보면서 이런 그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문학사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서술을 하고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이게 정답으로 인정되는지에 관해서 좀 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답을 쓰는 방식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직 제 안에 이 문학사적으로 뭔가 이게 문학적 특성들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서 그런지에 관해서 조금 더 다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주였고요. 어, 이거는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다음 주에 이제 수금 강의가 있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다음 주에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예비군을 가가지고 아, 아, 아. 네. 이제 그거에 관해서 보강 강의를 어떻게 들을 있을지에 관해서 좀 음,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 음. 이제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고전 소설 공부하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게 먼저인지는 뭐 답은 없습니다만 작품을 보고 내 나름대로 내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한번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뭐 배경 지식이든 모든 기준으로 한번 보고 기출 문제가 이제 관련된 기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지만 있다면 어떻게 나왔을까를 지켜보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보게 되면 뭔가 지금은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보인다. 보이는 것 같다. 근데 어떻게 써야 되지? 그 다음에 어떻게 쓰면 우리가 말하는 운점, 점수, 4점을 다 받을까라고 하는데까지가 나아갔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되게 우리는 다 무시해요.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그 물에 빠져서 살아나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근데 내 보따리 어딨냐고 찾는다는 그 다음을 찾는다는 거야 자꾸. 맞는데 일단 내가 그걸 보게 되었고 이거 알 것 같아. 근데 막상 어떻게 쓸까?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답이 될까? 채점자가 내 거를 답으로 만들어줄까까지 왔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자기 칭찬. 우리가 너무 인색하다. 좀 이렇게 어깨도 두드려 주고 좀 잘했다 이렇게 해주라는 말이에요. 뭐. 근데 그게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면 그걸 하게 되면 뭐냐면 얘는 당연한 거야. 당연히 알았어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거는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 다음에 내 앞에 놓여 있는 표현의 문제, 정답의 문제가 또 크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너무 숨이 차. 너무 숨차. 해도 또 앞에 뭐가 있을 것 같은가? 있는데 조금 자기 칭찬을 태연이 같은 잘 올라왔어요. 뭔가 보인다.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표현하고 답을 써야 맞을까까지 왔다는 거에 대해서 본인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주에 예비군 가신다고요? 아, 그러면 예비군을 휴가다 생각하시고
본인에게 휴가를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휴가 간다. 이제 내가 잘했으니까, 나 너무 잘했지. 나에게 보상을 줄 거야. 이렇게 자기 보상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남에게 보상을 받아왔어요. 살면서. 부모님한테,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외부 보상이 다 공부했잖아요. 교육학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외부 보상이 없으면 나는 했는데 뭐 아무것도 인정을 못 받은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외부 보상도 중요하지만 내적 보상이 더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주는 칭찬. 그러니까 제가 특별한 그 혜택을 드릴게요. 오늘 끝나고 돌아가시면서 밑에 CU에서 사탕 하나 사서 자기 입에 물어주기. 나한테 달라고 하지 말고. 선생님 저 잘했잖아요. 옛날 선생님 맨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사탕 바구니 같은 거 들고 다니시면서 개냐 개? 고양이야? 뭐 잘했으면 오 하고 좋지만 여러분 스스로 그런 보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예비군이 있더라도 집에는 오죠. 그러니까 미군을 네네. 이제 2박 3일 동안 아, 가서 네. 집에 안 와요? 네, 제가 학생 예비군 때는 하루 만에 집에 왔는데 네네. 이제 제가 학생이 아니고 공원 예비군 아, 가가지고 거기에서 2박을 하고 이제 음. 사흘째 집으로 저녁에 아마 핸드폰을 줄 거예요. 길은 찾으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길은 찾으면 있다. 나는 예비군을 하니까 이제 공부를 못해. 그러면 못하지만 나 뭐 볼 거야. 나 핸드폰으로 선생님 수업 들을 수 있어라고 한다면 또 가능하니까 그 시간을 좀 쪼개서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 리우님. 약간 기출을 볼 때 처음에는 약간 당연히 풀어봐야 된다는 생각이 강해가지고 좀 기계적으로 약간 뇌를 빼고 그냥 음, 풀어야 된다는 생각에 좀 그냥 기계적으로 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좀 작품이랑 연계해서 공부하면서 보다 보니까 그냥 바로 쓰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금 더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오히려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민을 하느라 조금 바로 답을 찾지 못하고 이게 맞는지 이런 고민을 좀 더 오래 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진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서 그걸 좀 배우고 있는 것 같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사실 온달설화 이게 유명한 지역에 살았어가지고 제가 이 내용을 되게 잘 알고 있다고 착각을 조금 했었는데 또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아 내가 어렸을 때 들은 거를 다 알고 있다고 착각을 했구나 이걸 조금 깨닫게 됐어. 중요한 또 생각들을 많이 하셨는데 되게 중요한 말을 많이 하셨어. 여러분들 멘트가 왜 점점 좋아지지? 3월에 처음 오셨을 때 그 또 멘트와 달라요. 여러분은 잘 못 느끼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체험 프로젝트 줌 회의한 영상을 보셔야 돼요. 또 자기 것들을 돌아보면 다 볼 수 있단 말이야. 내 발언만 자기 발언만 찾아서 뭐 내 목소리인가 아닌가 정확하진 않지만 찾아서 보시면 잘못다부터 좀 이렇게 해서 조회수 좀 늘려주시고 좋아요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마음이 조금 안 좋습니다. 좀 좋아요도 좀 물론 여기 참여했으니까 나는 안 봐도 돼. 뭐 그러다기보다는 댓글도 좀 또 달고 또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조회수 좀 늘려주시고 이렇게 주변에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한테 좀 전파해서 이렇게 구독자 수도 좀 늘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중요한 말씀이에요. 기계적이었다는 이게 깨닫기가 똑같은 아까 태연님한테 하는 거 똑같아요. 그걸 깨닫기까지가 정말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기계적으로 보고 있었다. 그 다음에 이 말, 뇌를 빼고 보고 있었다라는 말이 정말 리얼한 말입니다. 생각하지 않았다. 그냥 답을 낸다는 건 마치 500원짜리 동전을 넣으면 그냥 딱 커피가 내려오는 것처럼 기계적인 공부였던 거 아닌가라고 했던 생각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지금은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애매하지만 그게 사유다, 사유. 이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공도 못할 뿐더러 현장에 나가서 아이들에게 존경받는 교사가 될 수가 없다는 것.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왔어야 되고, 아이들에게. 아이들도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문제를 풀 때, 작품을 읽을 때, 기계적으로 읽지 말고,
뇌를 빼고 암기만 하지 말고 생각하고 고민해. 근데 그 말씀이죠.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근데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이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돼. 우리는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빨리빨리 가야 해요. 근데 못 가요, 빨리. 그, 우리 뭐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바쁘다고 바늘 허리에 실 메었을까라는 말 있잖아. 바늘은 바늘 코에다가 이 실을 넣고 써야 꿰매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쵸? 널 꿰매려면. 이거 이제 실을 넣으면. 근데 급하니까 허리에 대충 매가지고 그럼 빨리 매진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한 번은 빨린 것 같아. 시작도 빠르고. 근데 어때 결국은? 그거는 무엇인가 꿰맬 수가 없게 되는. 그걸 나중에 깨닫는. 실을 바늘에 꿰는 건 빠르니까 금방 깨달아. 근데 이게 잘못된 공부의 단추를 꿰면 안 보여요, 눈앞에서. 내가 잘못 이렇게 맸는지. 그리고 한참 5개월, 6개월 이상 시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아, 이렇게 꿰면 안 됐구나. 근데 이미 시간은 다 흘러가고 그런 후회의 시간들을 많이들 보내는데 그 깨달음을 가졌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이 중요하다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멘트. 너무 오늘 주옥 같은 멘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음 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안다고 착각했다는 거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보통 이제 고전 산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보는 거 있잖아요. 전래동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이 쭉 봐왔던 거. 아, 그러면 난 봤다. 거기 다 있거든요. 당구신화도 있고 뭐 설시와 가실도 있고 온달도 있고 그게 내가 마치 그 공부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 글을 내용을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아무리 우습게 보이는 작품들이더라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작품들이라도 꼼꼼히 다시 한번 지금의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 네, 하여튼 좋은 깨달음들 또 감사합니다. 네, 우리 회원님. 책을 굉장히 좋아해서 강의를 듣는다거나 공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 없이 즐겁게 했는데 기출이랑 같이 보다 보니까 이제 기출 영어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출에 어느 정도 어떤 논점으로 나오는지를 이제 제가 종합을 해서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어떤 그 문제에서 물어보는 어떤 잘못 포인트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잘 안 돼 있구나 좀 느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저를 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우선 선문에서는 그렇게 서사적인 서사, 전개, 관점, 역할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그런 거를 계속 물어보는데 이 서사적 기능이라는 말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들어봤고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쓰려고 보니까 그 서사, 전개 방식, 서사적 기능, 서술 방식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딱 보자마자 이거 어떻게 어떤 점에서 방식을 뽑아오고 기능을 뽑아와야지 기능이 뭔데? 서정적 기능이란 것도 따로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고민을 하게 됐던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오늘 굉장히 질문이 많아가지고 아 어떡하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좀 엮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눈이 그러니까, 아, 이렇게 되는구나. 아, 이런 과정으로 나오는구나. 이런 거로 물어보는구나를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건. 그죠? 근데 이제 방금 해주셨던 질문이 아마 뒤에 이제 관련된 질문들로 뭐 기출이든 작품이든 할 건데, 이따 안 물어봐도 돼요. 지금 답변할 거니까. 뭘 물어볼지 모르지만 다 알아. 미리 답변을 해드릴게요. 이따 질문 또 해주시면 되고. 지금 우리가 3월, 1월부터 해왔던 그 여러 질문 중에 그 비슷한 질문의 핵심이 뭐냐면 방금 질문했던 서사 전개, 뭐 기능, 방식 이게 일반론이 있을 수 있겠죠. 일반론. 뭐 서의 기능은 뭐 무엇이다 라는 어떤 개념적 정의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필요합니다. 또 이따가 질문하시면 또 설명을 해드릴 거고. 다만 이게 이제 여기에 이제 딱 꽂히면 어떻게 되냐면 그런 문구가 나오게 되면 내가 어디로 멀어지냐 하면 개념으로 멀어져요.
나는 지금 뭘 대하고 있냐 하면 문제를 대하고 있거든. 분명히 나는 지금 문제를 풀고 있고 그 섬세한 문제의 의도 속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 전개, 기능, 방식 이런 말이 나오면 여기서 빠져나온단 말이야.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따가 구체적인 질문을 말씀드릴게요. 빠져나오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걸 알고 있나? 이 개념 뭐였지? 근데 추상적이야. 그러면 어때요? 못 들어가요, 여기. 작품으로 못 돌아간다고요. 이 문제로 못 들어간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쉽게 말하면 그런 문구가 나오면 일반화 시키고 싶은 거야. 그럼 뭐냐면 어떤 문제가 서사적 기능이라는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사적 기능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나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도깨비 방망이를 가져야 하는데 지금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나와서 도깨비 방망이를 찾으라는 거예요. 금나라 뚝딱 딱 치면 문제가 100문제가 서사의 기능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걸로 땅 치면 이 100문제가 다 풀릴 거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실까? 이따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이제 해답을 드릴 거야. 지금 큰 대답을 해드리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그 답도 지문 속에 있다는 걸 이따가 밖에 있지 않다. 도깨비 방망이 하나만 가지면 1번에 나오는 서획 기능 빵 치면 다 2번도, 3번도, 4번도 그런 건 없다. 답은 지문 속에, 문제 속에 있다는 걸 이따 혹시 질문하시면 답변 좀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여튼 이런 또 깨달음과 궁금증을 네, 좋아요. 네, 채호님. 저는 요즘에 좀 공부가 많이 하기 싫고 귀찮고 이제 해야 할 건 많아지는 게 그래서 이번에 강의를 들을 때도 1, 2월 달에 제가 수업을 들을 때 저번에 들었던 은달전이나 이상장전, 무슨장전 이런 게 반복해서 나와가지고 이걸 복습할 때 이거 저번에 봤으니까 이거 안 보고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귀찮음이 좀 넘쳤었는데 그래도 이제 한번 보자 해서 전문을 보게 됐는데 전과는 1, 2월에 읽었던 거는 다르게 제가 이게 글의 구조나 그 내용 파악에 있어서 제가 뭔가 내가 좀 잘 읽히는구나 반복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고전 소설 같은 경우에 이게 좀 내용이 좀 복잡하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은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이거 누가 대사를 말하는 거지? 이런 게 좀 많았는데 그게 좀 수월해지고 나아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좀 힘든데 계속 전문 읽으면서 아직은 제가 기초를 좀 이제 막 들어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에는 걱정이 좀 있는데 그래도 지금 이제 6월까지는 이제 전문 계속 읽으면서 내가 정말 이제 독해력 그게 정말 나중에 문제를 치는데 독해력이 도움을 무기로 쓰려면은 많이 읽고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그래요. 다 이렇게 아리랑 우소처럼 온다. 재훈이 그동안 또 답변했던 말씀의 핵심은 좋다, 괜찮다, 재미있다. 이런 말들을 또 많이 해오다가 또 어떤 시점이 되면 또 그래프 곡선이 아래로 우리 바이오리듬이라는 거 요즘에 많이 그런 건 이제 그렇지만 예전에 바이오리듬이라고 내 신체에 리듬이 있다는 거죠. 어떤 때는 되게 맑고 좀 화창한 그런 정신 상태를 갖고 있으면 집중도 잘 되고 재미있고 하다가 리듬이 이제 좀 바뀌면 조금 무겁고 답답한 이런 느낌이 온다. 근데 아마 조금 지금 그런 시점 같아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고요. GD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영원하지 않다. G드래곤 저기 교수 된 거 알아요? 카이스트 무슨 기계공학과인가 무슨 뭐 교수 그 명예가 아니고 초빙 아니고 특임 같은 거, 특임 교수 같은 거. 참 유명해지고 볼타 유명해져야 돼 일단 그럼 교수도 되고 그 AI 기술 뭐 그런 걸 접목시킨 케이팝하고 그 접목시켜서 뭔가 하려는 것 같은데 왜 영원한 건 절대 없다고 그랬잖아요.
삐딱하게. 저는 그 노래 중에 거기까지만 제조도였어요. 뒤에는 말고. 영원한 건 절대 없다. 내 이 상황이, 이 상태가 영원하지 않다. 반드시 변할 것이고 좋은 쪽으로 나갈 것이다. 다만 노력이 필요하겠죠. 근데 지금 그 노력을 전문을 읽으면서 중요한 건 아까 조금 아까 이런 말씀 드렸어요. 내가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 것. 예전에 들었던 어떤 뭐 이야기나 동화. 그게 지금 뭐 내가 공부할 작품 나오니까 내가 다 알고 있었어. 근데 읽어보니까 달랐다고 말했고. 전에 한번 읽었어. 전에 배웠어. 전에 읽었어. 그러니까 나는 그걸 다 알아. 는 아니죠. 근데 다시 읽으니까 새로운 게 보이더라. 그다음에 빠르더라. 그렇구나. 내 배경 지식이 쌓이고 쌓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 반복이 아니고 사유하는 반복을 하면 시간이 나중에 점점 짧아진다는 겁니다. 점점 짧아지고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중에 또 보게 될 거예요. 어떤 기회에. 그러면 거기서 뭔가 새로운 거를 또 얻어. 근데 얘가 붙어 이제. 붙게 된다. 그러다가 만약에 그 작품이 나온다. 그러면 나온 내가 갖고 있는 붙었던 배경 지식에 나온 내용이 보여. 문제는 그렇게 풀어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 조금 있지만 또 본인이 좀 수월해졌단 말 했어요. 조금 보기 편해졌단 말도 했고 자기 칭찬하면서 조금 더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서정님. 이번에 도전 교사를 분석할 때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이생규 장전이라는 작품을 너무 많이 봤다고 생각했어요. 뭐, 고등학교 때도 항상 배우는 작품이었고, 또 학교 때도 많이 배웠던 작품이라고 그렇게 다 안다고 생각을 해서 작품 분석을 하지 말까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교수님이 강의에서 꼭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분석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전문에 그렇게 많은 그 가사들이 나오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읽으면서 뭔가 계절의 뭔가 변화에 따라서 애정의 정서 같은 거를 느낄 수가 있었고 그래서 내가 안다고 지나갔던 작품들도 놓치지 않고 꼭 봐야겠다라는 깨달음을 얻었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1 더하기는 2야. 수학하고 똑같아. 문학은 수학이 아니에요. 볼 때마다 내가 직접 간접 경험들이 쌓이는 거에 따라 다르게 읽힌다. 이게 문학의 신비로운 지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수학처럼 그냥 딱 계산법이 딱 나오면 끝이지. 근데 왜 그 많은 수많은 논문이 나오고 또 독자들이 그 작품을 어떤 시기에 읽었느냐도 달라요, 또. 그죠? 누가 읽었느냐 다르고 자기가 가진 경험치나 환경에 따라 다르게 읽힌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자꾸 해보다 보면 그래서 익숙함의 그런 거에 빠지지 말라. 위험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안다는 착각. 알아도 다시 읽으면서 새롭게 느끼고 뭐안 보이는 그러니까 그때는 안 보였던 게 우리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동차를 타고 뭐 여기 노량진역에서 저쪽까지 쭉 지나간다. 그럼 분명히 나는 지나간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노량진역에서 뭐 저 구로역까지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똑같이 갔잖아요, 거기까지. 다르잖아요. 그래서 반복해서 보는 것을 자꾸 새롭다고 여기고 빠르면 빠른 거를 자꾸 칭찬하라고요. 예전에는 뭐 한 번 읽고 이해하는데 뭐 1시간 걸렸다면 다시 볼 때는 분명히 더 빨라진다고. 그런 거구나. 알미라는 건 그런 거구나. 반복이라는 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게 문학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학 작품뿐만 아니라 화격작도 마찬가지예요. 기계적으로 암기하지 마시고 그런 흔적들을 암기하시면서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 반드시. 그런 것들을 좀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나경님. 저는 이번 주 한 주에 다른 선생님들도 느끼셨다고 이야기하셔서 좀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책상에 앉아 있으면서도 공부를 정말 몰입해서 하고 있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근데 이제 항상 절대적인 수 공부 시간을 무조건 채워야 한다는 어떤 압박감 속에서 막 빠르게 무언가들을 오늘 계획한 것들을 해내야 한다 하면서 막 빠르게 빠르게 하루를 살았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에 너무 쫓겨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뭔가 바꿔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저희 집 근처에 정말 가깝게 한 10분도 걸리지 않는 곳에 도서관이 있어요. 시립도서관이 꽤 크게 있거든요. 또 신설이어가지고 엄청 좋아요, 내부도. 그래서 원래는 제가 그 도서관 가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임용 공부를 하면서 안 그래도 책을 많이 읽잖아요. 공부 때문이라도. 그러니까 도서관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면 도서관에 가게 되면 오히려 막 다른 책 읽고 싶고 원래도 책 읽는 걸 좋아하는 편이었다 보니까 뭔가 한국 소설 이제 지겨워서 읽기 싫고 막 외국 소설 막 재밌는 거 읽고 싶고 한데 그런 마음들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시험 준비하면서는 도서관을 좀 멀리 했었는데 아니다 한국 가봐야겠다 오랜만에 해서 갔어요. 근데 사실 집에서부터 공부를 할 때는 집에서부터 밖으로 나가기까지 되게 큰 결심을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그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그냥 한번 오랜만에 가보자 해가지고 갔던 이유가 한 번도 금오신화를 전편 5편을 완벽하게 읽어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항상 뭐 선생님들이 이야기하셨다시피 고등학교 때도 이승주정전 당연하게 배웠었고 금오신화에 뭐 지우부덕정기가 있고 뭐가 있고 이런 용무부영물 있고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었고 학부 때도 항상 배웠으니까 줄거리는 대충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정말 내가 이걸 깊이 있게 봤나? 원문에 다 녹화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제대로 하지도 못했으면서 학원 가서 수업을 할 때는 애들한테 이생규장전 수업을 하면서 얘들아 이거는 김시슬의 금오신화 최초의 고전 소설이고 이 안에는 이렇게 5가지의 작품들이 들어가 있어라고 하면서 여기에는 뭐 정기성이 띄고 이러면서 막 설명을 항상 했었거든요. 근데 나는 정말 이거를 학생들한테 이렇게 전할 만큼 자세하게 알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도서관에 가서 이걸 빌려왔어요. 빌려서 하루 만에 다 읽었는데 다 읽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았거든요. 생각보다 얇아서 이 정도면은 2시간이면 읽겠지 하고 천천히 차근차근 읽었는데 처음엔 읽으면서 다 아는 내용인데 굳이 한 번 더 읽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읽으면서 새로운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야겠다, 앞으로도. 그리고 그동안은 도서관 가는 거를 좀 아깝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시간적으로 그리고 가게 되면 또 막 다른 책 읽고 싶어지고 막 마음 다른 데로 가다 보니까 조금 멀리 했었는데 앞으로는 도서관을 애용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혹시 조금 힘드시다면 좀 주변 도서관을 찾으셔서 그냥 사실 가게 되면은 막 다른 거 하고 싶고 다른 책 빌려서 읽고 싶고 조금 연관되는 책 한 권이라도 빌려서 그냥 머리 좀 식혀야지 하면서 읽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도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런 생각이 들긴 하셨어요. 네, 그래요. 좋습니다. 하여튼 지쳐요. 지치고 해야 될 건 많고 계획은 세워놨고 또 잘 몰입이 안 되니까 이제 시간만 또 들이는 것 같고 억지로 계획한 거를 억지로 채우는 또 때도 많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무겁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환기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도서관을 또 찾아서 그 식당도 있지 않나요? 식당이요? 식당은 없어요. 식당은 없었어요. 매점, 매점도 없어요. 도서관 밖에 CU, 편의점 그런 건 있겠죠. 맛집들은 그렇죠. 네. 맛집 비싸니까 맛있는 것도 먹고 도서관 책도 보면서 나와서 사버리면 안 돼. 건강식 이렇게 조금 먹고 이렇게 환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시간 채운다고 그 자리에 앉아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또 않으시고 생각했지만 또 환기돼서 더 뒤에 더 좀 더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좋습니다. 도서관도 좋고 서점도 좋고 이런 데를 활용해서 좀 환기시키는 일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네. 아, 네, 사미님. 5월에 시가 너무 어려웠고 원래 시를 어려워하는데 그 시기상으로 5월 너무 지쳤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었는데 6월 달로 바뀌어서인지 그리고 또 소설로도 들어왔고 공부 환경도 아예 바꿔버렸거든요. 원래 무량지는 한번 다녔는데 직장이 많이 없다 보니까 집 근처 스터디 카페로 아예 바꿨더니 좀 확실히 환기가 되더라고요. 항상 보이던 사람들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이 보이니까는 이 사람들이 공부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확실히 좀 바뀌니까 좀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아까 들으면서 느낀 게, 이번 주에 이 작품들로 기출을 본 건 아닌데, 계속 문학 기출을 풀어보고 하는 게 느끼는 게, 전에는 답안을 써도 내가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고 나니까 쓴 후에 내가 어떻게 답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확실히 그 작품을 읽고 나서 그 내용이 어떤 건지, 뭘 물어봤는지 생각을 한 다음에 그 생각을 정리한 답안을 쓰다 보니까 내가 어떤 답을 했는지도 알고, 그게 또 정답에 가깝고, 했던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분석할 시간이 많이 없어서 교재를 중심으로 보자, 막 정리하기보다는 이 안에다 정리를 좀 해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좀 가볍게 보려고 했는데 또 이제 좀 시간이 들어서 단락별로 중요한 내용을 찾고 재구성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좀 나한테 이거구나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이게 막 나누면서 분석을 하다 보면은 작품을 많이 못 읽게 돼서 아 전부터도 적당히 비율을 잘 맞춰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앞으로 더 잘 조절을 해봐야겠다. 선을 잘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한 주였습니다. 하여튼 시가 어렵죠. 고전 시가도 어렵고 6월로 넘어왔죠. 이제 그래도 좀 소설로. 그래도 시는 버리면 안 되고 또 이제 좀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또 해 나가야 될 것 같고 환경을 바꾸는 것도 또 필요합니다. 어,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만 하면 또 약간 좀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으니까 또 집 주변에 이제 스터디 카페에서 또 살 것 같다고 하니까 또 맞아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만 바꾸 마음이나 생각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고 환경도 필요하다면 조금 바꿔서 이렇게 또 집중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말을 했어요. 전에는 내가 문제를 풀었다. 뭔가 뭐 작품을 봤던 문제를 풀었다. 내가 쓴 답을 보고도 썼는데 무슨 답을 썼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죠? 근데 이제는 답 쓰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생각이 정리돼야 된다는 말. 그 말은 작품을 이해해야 되고 뭐 발문을 이해해야 되고 조건을 이해해야 되고 그 이해가 돼서 일단 머릿속에 뭔가 정리가 되어야만 써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작품을 읽건 분석하건 기출문제를 보건 그런 뭐 메모를 하면서 정리하면서 말로 하는 연습을 먼저 하라. 말로. 지금 생각을 정리한 거를 쓴다 그랬거든요. 그 사이에다가 그 정리된 걸 말로 하는 연습을 먼저 하라. 지금은. 우리가 이제 기출도 자꾸 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답을 내려고 할 것 같아요. 그 작업은 7, 8월에 할 거야. 7, 8, 9, 10, 11월에 정말 연습 많이 5개월 이상 연습을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걸 말로 쓰기 연습을 하자. 장문에서처럼. 그 말로 자꾸 하다 보면 정리를 하게 돼요, 생각이. 말이 너무 장황한데? 너무 핵심이 없는 것 같은데? 좀 더 잘 요약하고 싶은데? 그런 연습을 지금은 먼저 하라. 물론,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정리도 해보고, 글로 써서 이렇게 정리하고, 이런 작업들을 조금 해보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습관이 됐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전략을 잘라놓고 분석을 하는 걸 1월부터 우리가 시켰고, 그걸 여러분이 그래도 나름대로 손을 놓지 않고 했다면 이거 해야 되는구나, 해야지 정확히 정리가 되는구나를 아마 조금 습관처럼 익혔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 완성은 없다는 말 제가 했어요. 자꾸 완성하고 싶어. 그걸 익혔으면 도깨방망이야 그것도.
뭐든 읽으면 뚝딱 치면 이게 아니야. 여전히 고된 작업이고 고통스러운 작업이고 또 사유라는 게 이때 사유는 뭐냐면 어디까지 하지? 얼마만큼 하지?가 끝이 없어요. 이걸 알아야 된다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몽길 대장이 뭐 이렇게 그 산을 잘 타시잖아요. 정말 베테랑이고 뭐 안 올라가 본 뭐 봉이 없을 정도로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공중부양합니까? 산에 올라갈 때? 안 하잖아요. 여전히 목숨을 걸고 하는 거야. 그냥 산을 한번 탈 때마다 목숨을 건다. 다만 힘듦은 있다. 죽음의 위험도 있다. 맞죠? 그 다음에 에베레스트를 뭐 얼마나 많이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나 또 올라갈 때 또 배우죠. 어떻게 하면 위험을 좀 더 감수하고 더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빠르게 올라갈 수 있고 또 고민할 겁니다. 똑같다. 우리 공부도 똑같다. 음. 그래서 그런 좀 생각 대신에 이제 메타인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적당히 잘 조절해야 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건 내가 스스로 메타인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으니까 잘 발전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럼 우리 이번에 교무실 라이프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한 주 공부하면서 이제 느낀 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단군 신화랑 주몽 신화를 맨 처음에 이제 강의에서 배웠잖아요. 근데 그걸 배우면서 이제 선생님께서 천손 하강이나 뭐 삼대계 구조나 아니면 기하 하소 같은 것들이 후대 서사 문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만약에 진짜 내가 학교 현장에 가서 이런 신화를 가르칠 때 그냥 막 일반 교재나 혹은 뭐 다른 문제집들에 나와 있는 그냥 일반적인 설명들을 하고 수업을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고전이 살아 숨쉬고 오늘날에도 계속 이런 고전의 텍스트적인 상상력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거를 조금 아이들에게 좀 생생하게 알려주려면 이런 화소가 어떻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가를 좀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구체적으로 네, 좀 수업을 그려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수업에서 이제 온달전 이제 설명해 주실 때 삼국사기 역사서가 이제 그 기출와도 연관해서 이제 문학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소설의 원류로서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기도 한다라고 이건 1, 2월 달에도 설명해 주신 적이 있고 이번 기출에서도 관련해서 언급해 주신 적이 있는데 이걸 보면서 단순히 삼국사기는 역사니까 뭐 사학과에서 역사 시간에만 다루는 거지라고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또 문학이랑 연결되는지 그거를 통합적으로 바라보게 해주는 것 같기도 해서 되게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바보 온달 같은 경우는 아까도 선생님들께서 많이 언급해 주셨지만 되게 익숙한 그런 설화잖아요. 그래서 뭔가 바보 온달 하면 그냥 온달은 무조건 바보야라는 생각만 고정적으로 가져기가 쉬운데 이거를 이제 비판적으로 조금 바라봐서 정말 바보 온달이 바보인 걸까라는 의문을 좀 던져보면서 이제 그럼 왜 바보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고 그러면 이거를 바보라고 보지 않는 입장에서는 왜 바보라고 보지 않는 건지를 조금 서로 질문을 하면서 수업을 해봐도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기출 문제에서 발문에서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유도할 수 있게끔. 그래서 기출을 공부를 하는 게 정말 이제 단순히 문학 공부에 있어서 이제 생각을 조금 좁히는 게 아니라 확산적으로 이렇게 도와주게 해주면서 좀 더 수업을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좀 상상력을 계속 자극해주고 좀 더 재미있는 공부를 해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 지침이 기출 발문에 많이 숨겨져 있다는 생각을 또 한 번 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애정 전기 소설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 기출문제 이제 그 설명을 해주시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때도 이제 애정 전개소설은 두 개로 나누어서 애정의 뭐 남녀 간의 결연의 과정이 나타나고 또 전기적 요소가 나타나야 된다. 근데 그때 전기라는 게 단순히 귀신만 나타났을 때 전기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비현실적인 요소 이계가 나타나고 이렇게 조금 더 뭔가 구체적으로 딱 알 수 있게 가르쳐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저 같은 경우만 해도 그냥 단순히 애정하면 무조건 사랑을 떠올리고
전기는 그냥 글씨 진짜 많이 등장을 하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전문을 이제 아직 분석은 아직 안 했지만 전문을 많이 읽다 보면은 정말 그러한 개념에 지닌 다양한 그런 요소들을 많이 파악해낼 수 있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게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는 그런 한 주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교무실 라이프님 몇 가지 핵심을 또 말씀해 주셨어요. 일단 고전 작품을 읽다 보니까 현대에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 그걸 또 실제로 또 읽고 정리하다 보니까 또 느끼신 것 같고요. 또 역사와 문학이 연결돼 있다는 것. 제가 뭐 수업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역사학도도 아닌데 왜 역사를 이해하는가? 왜 그 속에 문학 작품 속에 그런 그 역사적인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좀 깨달으신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그 공부하는 내용들을 자꾸 내가 수업을 한다면 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니까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고. 지금 여러분이 하는 말들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깨달음들을 어려움에 봉착해 있지만 올라가 있는 단계를 보면 기적 같은 일들인 거예요.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뭐 당연하지 뭐. 나 수업할 건데 뭐. 그죠? 기출을 이런 거구나. 이렇게 써봐야 되겠구나. 뭐 단락을 정리할 때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게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알고 나면을 가는 데까지가 누군가는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평생 못 깨달을 수도 있는 거 여러분 지금 깨닫고 있다는 거죠. 지금 내가 공부하는 이 내용을 깨달고 공부한 다음에 수업한다면 되게 좋겠다. 이게 의미학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의미학습. 내 삶에도 연결시키고 내가 현장에 나가서 이런 형태로 학습 활동을 한다. 근데 우리 문제는 그잖아요. 활동이나 그 발문들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우리에게 뭔가를 자꾸 암시해주고 있다. 그걸 토대로 여러분이 창의력 있게 수업을 해나가. 그러니까 그게 공부할 때 재밌잖아. 그런 상상을 해본다면.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여러분도 한번 함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우탕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한 5월, 4월쯤부터 긴장이 조금씩 풀리다가 저번 주는 그 정점을 찍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에 있어서 좀 평소보다 되게 많이 소홀했고, 그래서 다른 분보다 좀 그런 발전은 덜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뭐 느낀 걸 얘기해 보자면, 일단 지금 여러분들도 비슷하신 것 같은데, 저도 기출을 모든 영역을 다 조금씩 보고 있어요. 근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생각하면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는 이제 말씀해 주셨고 느끼신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저는 아직까지는 그게 뭔지 감은 잘 안 와서 그냥 풀어보기 식으로 제 지식도 점검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정도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향점을 조금 확인하게 된 것 같아서 좀 배워야 될 점이라고 보았고요. 근데 이제 문학보다 다른 영역에서 확실히 느낀 거 한 가지는 확실히 이 시험이 암기보다는 사고력을 요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지식을 주먹에 꽉 쥐고 그것을 이렇게 딱 집어 넣는다는 느낌보다는 그 지식을 바탕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도 이렇게 해석을 해서 집어 넣으면서 생각해서 풀게끔 구성을 해낸다는 것을 좀 깨달았고요. 그다음에 다음은 개인적인 얘기인데 일단 여러분 지금 여름이 한층 다가왔지만 밤은 아직 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문 열고 자다가 감기를 걸려버렸는데 여러분들도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그 밤에 자기 전에 약간 보상심리로 핸드폰을 계속 보다가 잤는데 이번 주부터 그 핸드폰을 그 일정 시간 동안 벽돌로 만들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찾아가지고 디지털 디톡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수면이 되게 깊어지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수면이 전보다 너무 깊어져서 아침에 정신을 못 차리겠는 정도로 느껴져서 혹시 핸드폰 밤에 이렇게 자기 전까지 놓으시기 힘드신 분들은 이런 어플리케이션 깔아가지고 그 핸드폰을 놓아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형님 같은 4월 좀 이후부터 조금 한 달 넘게 이제 조금 같은 공부가 잘 안 되고 좀 힘든 그런 시기를 또 보내온 것 같아요. 우리 근데 들어보시면 알지만 상황에 따라 다 시기는 다르지만 다 온다.
그러나 또 다 벗어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아직 기출을 그렇게 이제 조금 사고하면서 조금 더 깊이 있게는 다가가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뭐 하시는 말씀들 또잘 이제 보고 있다는 것도 제가 또 수업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이제 보일 것이다. 시기가 문제이지 올 것이다라는 거. 또 너무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이 시험을 기출문제들을 보고 하다 보니까 절대 단순 암기 시험이 아니구나. 지식은 필요하다. 그러나 적용할 수 없는 지식은 아무짝에도 소용없다. 문제를 풀 때도 소용없고 점수를 받는 데도 소용없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도 소용없다. 이런 걸 잘 또 깨닫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휴대폰. 어, 특히 이제 잠잘 무렵 왜 우리가 그래도 뭐 쇼츠도 보고 뭐 잘 관심 있는 것도 보고 하긴 하는데 잠자기 전 뭐 하여튼 한 30분 정도 전에는 휴대폰을 좀 그냥 두고 좀 명상을 잠시 하고 그리고 잠자리에 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오늘부터 저녁에 휴대폰을 걷겠습니다. 강제로 휴대폰을 거둘 테니까 다 휴대폰 반납하시고 잠자리에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또 깨달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재현님, 네, 네, 오늘은 어, 또 네, 줌으로 만나네요. 네, 네. 일단 저는 다른 분들이랑 느낀 게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 좀 신기한데, 어, 사실 저번 주까지는 날이 또 너무 좋다 보니까 남들이 노는 모습이 많이 보여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막 그렇다고 제가 막 논 건 아닌데, 이 잡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힘들었었던 한 주를 보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를 자책하고 그래서 공부 집중을 못했었는데, 음, 이번 주는 이렇게 하면 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약간 저 스스로에게 변화를 주고자 했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공부하는 곳에 가보면 어떨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그곳이 어딜까 했는데 학교인 것 같더라고요. 요즘이 좀 여러 시험을 많이 보는 철인 것 같아서 학교에 고시생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모두가 공부하는 모습을 좀 보면서 동질감도 이렇게 느끼게 된 것 같고, 또 나름의 경쟁의식 같은 게 생겨서, 저번 주보다 확실히 그 잡생각이 없이 공부가 잘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한테 만족감도 생기고, 또 만족감이 생기다 보니까 또 긍정적 마인드가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 시간도 자연스럽게 늘게 된 것 같고, 그런데 그게 또 학교를 가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좀 아깝다고 아까 그 나경님께서도 대충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 이 시간을 채우고자 해서 지하철에서 좀 읽을 만한 교재 같은 걸 갖고 다니자 해서 공부를 하면서 다녔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히려 시간도 채워서 약간 공부를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스스로가 막 대견하게 느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는 그래도 저번 주에 비해서 좀 만족할 만한 한 주를 보낸 것 같고, 근데 이 변화를 주는 것이 모든 사람한테 다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어, 근데 또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는 약간의 변화를 잠시나마 주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학에 대한 얘기 잠깐만 드리면 그 금호신화를 공부하면서 예전에는 이생규장전만 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다른 작품들이랑 비교하면서 보니까 이 금호신화의 특성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하고 그 이생규장전에 대해서도 좀 더 이해를 깊이 하면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좀 의미 있는 공부를 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또 감사합니다. 맞아요. 날씨 좋고 뭐 다 노는 것 같고 즐거운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옵니다.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저 집중도 못하고 그랬는데 또 변화를 시도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아마 모교를 방문하신 것 같습니다. 자기가 뭐 대학교 방문해서 또 시험대가 온 것 같은 그런가 보죠. 뭐 학생들 시험 공부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극도 받고 음. 그래서, 또 이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이 아깝다. 뭐 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두 시간 걸릴 수도 있으니까 대신에 그걸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 보충할 수 있는 시간들을 또 스스로 만들게 된다. 이게 뭐
전철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건 뭔가 그런 짜투리 시간들을 우리가 사실은 또 많이 놓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데 변화, 환기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거기서 만약에 내가 책상에 앉아서 충분히 시간을 못 보냈다면 그런 뭐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잠깐이라도 그런 시간들을 마련할 수 있어요.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게 또 변화를 시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모두에게 필요한 건 아니지만 지금쯤 좀 조금 지치고 그렇게 변화가 필요하시다면 다양한 방식으로 뭐 도서관도 좋고 저기 서점도 좋고 아니면 뭐 학교도 좋고 아니면 뭐 영화 한 편 봐도 괜찮아. 벌 안 받아요. 내가 지금 뭐 시험 수험생이 뭐 영화 봐도 돼? 뭐 봐. 그거 보고 차라리 더 뒤에 집중하는 게 낫지. 그냥 그거 한 시간 반 왔다 갔다 두 시간 세 시간 아까운 시간에 책 한 권 이거 읽으면 몇 개나 읽는데 근데 이거 앉아 있어 봐야 집중도 안 되니까 조금 자기를 위한 시간들을 조금 너무 부담하지 말고 좀 내주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한계 되면 집중할 수 있게 되니까 그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 역시 마찬가지로 금호시나 읽으면서 예전에는 이생주장제가 항상 유명하니까 그 작품에만 집중하다가 나머지 네 작품을 읽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 네 작품과 또 이생주장전이 연관이 되더라. 되게 중요해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 작업까지 좀 나아가신 것 같습니다. 네, 훌륭한 또 한 주 잘 들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말씀 또 잘 나눴고 왜 글씨가 잘 써지는 것 같아요? 보이나요? 화면 보여요? 화면 잘 보여요? 어. 자, 이제 요 글자 두 글자만 한번 그냥 하고 좀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허빵님 말씀하셨는데 말씀, 안 여쭤봤어요? 안 했는데. 우리 붕어빵님. 여기 계시나? 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 그 화면에 밑에 있어. 아이고, 그러면 저기 말을 하셔야 돼요. 야, 말을 빼고 이렇게. 네. 아이고, 그 아까 화면에는 이게 더 내려야 아마 나왔던 것 같아요. 제 화면에서는.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붕어빵님 또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어, 우선 그 시도 마찬가지지만 소설 수업을 선생님께서 너무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재밌게 강의 들을 수 있어서 특히 문학 공부할 때만큼은 정말 힐링이 되는 시간인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도 이번 주에 조금 아픈 건 아닌데 피곤한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작품 분석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지는 못했고 대신에 어, 소설을 그래도 많이 읽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작품을 여러 편 전편을 읽었는데 읽으면서도 그냥 편하게 보자는 마음이었는데도 제가 이렇게 막 분석하려고 하는 태도로 작품을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금이나마 그러면 이게 발전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주를 보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하여튼 일단 저기 재밌게 들어주셔서 진짜 감사하고요. 저도 이렇게 칭찬받으면 저도 좋다고요. 알겠냐고요. 네, 저도 칭찬받고 싶다고요. 나는 외적 보상만 받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나한테 외적 보상을 해주시라. 난 내적 보상 따위는 원하지 않으니까 난 무조건 외적 보상으로 살아가는 소원이니까 이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그리고 하여튼 쉽지 않고 조금씩 이렇게 욕심 부린다고 또 되는 게 아니니까 차분차분하게 이제 조금씩 그렇게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모빠님. 우리 현서님 계시네요. 현서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난주에 나눔할 때 한자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내용 파악을 잘 못하고 분석에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뭔가 어, 전체적인 흐름 같은 거를 먼저 보자. 내가 너무 하나에 꽂혀서 그거에만 몰두를 하다 보니
분석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결국에는 중요한 거를 놓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이번에 산문 분석할 때는 조금 더 너무 집착하지 않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선에서 분석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좀 많은 작품을, 지난번보다는 많은 작품을 분석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분석하면서 저 되게 즐겁고 재밌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제가 나중에 가르치게 될 학생들도 이 문학에서의 즐거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한 주였습니다. 네, 좋은 또 깨달음 가셨네요. 이게 뭐 저기 저 고전 씨가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한자어가 많고 또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거기에 빠지다 보면 그것 때문에 내용 파악도 전체가 안 되고 흐름도 잘 파악이 안 되니까 그런 어려웠는데 바꿨다는 게 중요해요. 그게 그렇게 자꾸 문제가 생기면 조금 스킵하더라도 전체 내용 흐름 파악하는 거로 하다 보니까 또 소설이기도 하고 또 재미있다는 것도 느꼈고 마찬가지로 현장에 나가서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칠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이런 또 비슷한 생각 가지신 것 같아요. 한 주 또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이야기 다 말씀 나눴고 이제 글자 몇 글자만 좀 써보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두 글자를 쓸 겁니다. 근데 두 글자를 한번 쓸 테니까 보시고 이게 이제 두 글자예요. 하나는 왼쪽 거는 무슨 글자인가요? 왼쪽 것은 이길 극자입니다. 이길 극자예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길 승자입니다. 여러분이 쟁취해야 될 것이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겨야 합격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합격을 하려면 이겨야 된다. 둘 다 이긴다는 의미의 뜻이다. 근데 이 이길 극자는 어떤 의미냐? 뭐 여러 가지 물론 한자의 어원이나 그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분분하지만 이런 모습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머리카락이 아니고 더 이상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투구 투구를 쓴 사람의 모습이다. 그래서 상향한 거죠. 이게 가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긴다는 건 뭘까? 이런 의미로 지금 따져본다면 이긴다는 건 우리는 항상 남을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전쟁에서 나온 글자예요. 전쟁에서 적군을 이기려면 우선 뭐가 필요하다? 투구를 써야 하고요. 갑옷을 입어야 하고요. 칼을 들어야 해요. 근데 그 무게가 어떻다? 굉장하답니다. 무게가. 진짜 투구의 무게, 그다음에 갑옷의 무게, 칼의 무게. 내가 그걸 스스로 내가 나를 이겨내야 한다는 거. 타인을 비교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우선은 내가 투구를 쓸 힘, 갑옷을 입을 힘, 칼을 들 힘을 스스로 키워야 한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철학은 이 바탕에 있다. 이것저것 가져다가 이것저것 다 짬뽕 시키면 합격해요가 아니고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의 무게를 지난 1월 달부터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렸고 어렵지만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다. 이 무게를 이겨내야만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적군을 이긴다. 그죠? 우리 결국은 성취해 나가야 되는 또 길인 거고. 옆에 있는 이길 승자는 요게 달월처럼 보이지만 달월이 아니고 원래 저희 갑골 문자에 보면 배주자예요. 이게 배의 모습입니다. 상형. 배예요. 배. 그리고 여기 이제 위에 있는 글자가 복잡해 보이지만 이게 다 손입니다. 손. 그리고 힘이죠. 결국 이제 이거는 배와 관련된 건데 목적지에 먼저 다다르려면이라는 거죠. 마치 배로 경주한다.
라고 친다면 목적지에 배를 타고 먼저 도달하려면 옛날에는 무슨 모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수없이 손을 놀려야 된다는 거예요.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이게 실천이죠. 하고 있잖아요. 어렵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기적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넘어섰지만 또 어려움이 있어. 좀 없었으면 좋겠어. 근데 삶이야 그게. 근데 요만큼을 건너온 거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노를 힘써 저었기 때문에. 우리 오늘 말씀하신 분들의 공통점 뭐냐면 힘써 제대로 저어오고 있었다. 혹자들은 다른 분들은 힘은 써요. 힘은 써. 근데 어때? 빙글빙글 돌아. 여러분 배 타봐. 잘못 노를 저으면 뺑글뺑글 돕니다. 제자리에서. 힘은 썼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힘을 썼는데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아요. 눈빛만 봐도 알아. 속이는지 안 속이는지. 사실은 몰라요. 그냥 하는 얘기야. 그냥 하는 얘기야. 겁먹으라고. 그치만 그 진실함, 느리지만 또 벽에 부딪혀서 조금 어렵지만 그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는 것들이 느껴진다. 그렇게 이긴다는 건 나 자신, 나 스스로를 이기라고요. 저 사람 이기지 말고. 그리고 끊임없이 실천밖에 없다. 다만 거기에 내가 못 저어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대신 투구를 써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다? 다만 다른 길, 다른 도, 다른 법. 그것을 자꾸 촉구하고 알려주고 칭찬하고 결국 여러분이 노를 저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잘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자기 칭찬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또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